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포스코 엠텍에 대한 것입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부터 기술 혁신, 스호트 분석, 국제화 전략, 다양한 위험 요인 분석과 미래 계획, 그리고 기본적인 회사 정보까지 정말 자료들이 방대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포스코 엠텍이라는 기업의 본질, 그러니까 실제 뭘 하는 회사인지, 또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떨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포스코 엠텍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 이 회사가 가진 두 개의 얼굴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안정적이긴 한데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는 그런 전통적인 철강 관련 사업이고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시장의 모든 기대를 그냥 한 몸에 받는 이른바 리튬 테마주로서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두 얼굴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포스코 엠텍의 그 본업부터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버는지 말입니다. 핵심은 크게 보면 철강 포장하고 또 철강 부원료 공급 이 두 가지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모 회사인 포스코가 생산하는 그 거대한 철강 코일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최종적으로 포장하는 작업을 이 회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포장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 설비의 설계, 제작, 정비까지 다 맡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포스코라는 확실한 고객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출이 여기서 꾸준히 발생하는 거죠. 화려하진 않아도 회사의 현금 흐름을 딱 받쳐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제강, 그러니까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 꼭 필요한 부원료를 만들어서 포스코에 납품하는 사업. 이것도 중요하죠. 네. 예를 들면 알루미늄 탈산제라고 그 쇳물의 불순물을 제거할 때 쓰는 건데요. 이런 거나 아니면 페로망간 같은 합금철을 직접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그 외에도 철강 설비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공장 운용을 대신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안정적인 본업들이 포스코 엠텍 주가의 핵심 동력은 아니라는 점.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시장은 이 회사를 철강 포장 회사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모 회사인 포스코 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딱 점 찍은 리튬이나 2차 전지 소재 사업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어떤 창구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포스코 그룹이 그 아르헨티나 염호나 호주 광산 같은 걸로 리튬 사업을 막 본격화하니까 그 자회사 격인 포스코 엠텍이 관련 테마주로 확 묶여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군요. 네, 맞아요. 포스코 그룹의 리튬 사업 뉴스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포스코 엠텍 주가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룹 전체의 미래 가치가 이 자회사 주가에 투영되는 셈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포스코 엠텍 자체의 최근 실적은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자료에 나온 2024년 연간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 한 3,466억 원 정도인데 이건 전년 대비 소폭 늘긴 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14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68%나 급감했습니다. 네, 순이익은 더 심했죠. 5.7억 원으로 거의 90% 가까이 줄었으니까요. 와, 90%예요? 이거 거의? 네,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했던 영향이 컸다고 분석되고요. 특히 2025년 상반기 실적은 더 심각했습니다. 매출 1,757억 원에 영업손실이 40억 원. 이러면서 포스코 그룹 기업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적자를 냈어요. 그룹 내 유일 적자요? 오. 네. 2분기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매출은 한 8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넘게 늘었는데 영업 적자 폭은 마이너스 32억 원으로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아니, 실적만 보면 주가가 오르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그 주가 평가 지표들이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실적이 안 좋은데도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가격에 녹아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대표적인 게 PBR,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아, PBR이요? 그게 구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PBR은 회사의 현재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포스코 엠텍의 PBR이 6.52배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회사를 지금 당장 청산했을 때 주주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주가가 6배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6배 이상이요? 네, 이건 현재의 실적이나 자산 가치보다는 미래, 특히 리튬이라는 그 테마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반면에 PER, 주가 수익 비율은 순이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 상태니까 마이너스 94배 수준으로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ROE, 자기자본 이익률도 0.5%로 굉장히 낮아서 자기자본으로 수익을 내는 능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현재 돈 버는 능력 자체는 좀 약한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엄청 높게 평가받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재무 상태는 괜찮은 건가요? 좀 불안한 요소는 없고요. 근데 그 점은 또 의외의 강점입니다. 실적이나 가치 평가는 미래 기대감에 크게 좌우되지만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 자체는 매우 탄탄해요. 부채 비율이 약 34% 수준인데 이게 제조업 평균하고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빚이 적다는 의미죠. 아, 부채가 적군요. 네, 재무적인 리스크는 상당히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채 총액도 2021년에 518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379억 원으로 줄어들기도 했고요. 안정적인 재무 구조는 확실히 플러스 요인이네요. 그럼 주주 구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최대 주주는 역시 포스코입니다. 48% 이상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지배 구조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 수급 동향을 보면 이게 좀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어떤 변화인가요? 자료 기준일인 2025년 10월 24일 하루 동안 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27만 주 이상을 순매도했어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23만 주 이상을 순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들도 소폭이지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샀군요. 네,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는 그런 모습인데 어쩌면 수급 주체가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7,016억 원 수준이었고요. 결국 시장 참여자들 눈에는 포스코 엠텍이 철강 포장 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리튬 관련주, 더 나아가서는 포스코 그룹 신사업 대리인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셈이군요. 그래서 주가도 리튬 가격이나 전기차 판매량, 2차 전지 산업 뉴스, 특히 포스코 홀딩스 주가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당일 주가 흐름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날 포스코 엠텍 주가가 전날보다 3.24% 상승해서 16,890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17,200원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네, 그날 꽤 강했죠. 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보면 9월에 저점을 딱 찍은 이후에 아주 가파른 V자 반등을 보이면서 주요 이동평균선들을 전부 돌파하는 강한 상승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거래량도 다시 늘어나면서 상승 에너지가 응축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날 특별히 주가를 확 끌어올린 강력한 뉴스가 있었잖아요. 미국 정부가 자국 리튬 기업인 리튬 아메리카스에 직접 투자를 검토한다 이 소식이었죠. 이게 어떻게 포스코 엠텍 주가에 영향을 미친 건가요? 네, 그 뉴스가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배제하고 자체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낸 신호다. 이렇게 해석됐습니다. 아, 탈중국 공급망 구축 의지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리튬 공급망을 구축해온 포스코 그룹의 전략적인 가치가 부각될 수밖에 없죠. 그 결과 포스코 그룹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되면서 그룹사인 포스코 엠텍의 주가도 덩달아서 강하게 상승한 겁니다. 그런 직접적인 뉴스 외에도 포스코 그룹이나 포스코 엠텍에 영향을 미치는 좀 더 큰 정책적인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그 IRA 같은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 시장에 진출하려는 포스코 그룹에게는 가장 큰 기회 요인 중 하나입니다.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이나 소재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인데 포스코 그룹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핵심 공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또한 계속되는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갈등 역시 탈중국 공급망을 갖춘 포스코 그룹에게는 반사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점점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경향도 보이는데 이것도 미리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확보한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거시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그럼 포스코 엠텍이 자체적으로 가진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테나조로 움직인다고 해도 기본적인 사업 역량이 중요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본업인 철강 포장이나 부원료 사업에서도 꾸준히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화 기술이에요.
철강 포장 공정에 로봇 같은 걸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작업 환경의 안전성도 개선하고 있죠. 관련 특허만 100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건 이상이요. 꽤 많네요. 네, 또 하나는 친환경 기술인데요. 제강 과정에서 나오는 금속 부산물을 재활용한다거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합금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포스코 그룹 전체의 2020 탄소 중립 목표와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루미늄 탈산제 같은 그런 부원료 사업의 경쟁력은 어떤가요? 자체 공장을 운영하면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이게 포스코의 제강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원료 사업을 다른 철강사로 확장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요. 전체 매출에서 철강 포장 약 50%, 그리고 부원료 약 38%가 비교적 균형 잡힌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안정적인 사업 기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포스코 엠텍의 사업 내용과 재무 상태, 시장 환경 등을 종합해서 이 회사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업 분석이라고 하죠? 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강점, 스트렝스는 앞서 말씀드린 기술력, 그러니까 자동화나 친환경 기술 같은 것들이 있고요. 포스코라는 안정적인 캡티브 마켓 기반의 매출 구조, 그리고 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약점, 위크니스는 역시 철강 산업의 경기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변화에 실적이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 그리고 포스코 그룹의 후광에 가려서 독자적인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네요. 기회, 어플튜니티 요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친환경 트렌드와 관련 시장의 성장, 그리고 아시아나 북미 같은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위협 프렛 요인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불확실성이나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같은 그런 무역 정책의 변화를 꼽을 수 있겠네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포스코 엠텍은 글로벌 시장 확장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핀란드의 MSO나 일본제철 같은 해외 유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 교류나 공급망 확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친환경 기술이나 스마트 자동화 솔루션을 경쟁 우위 요소로 내세우면서 2025년까지는 해외 매출 비중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군요. 물론 이를 위해 연구개발, R&D 투자도 계속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에 놓인 위험 요인들도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후변화나 자연재해로 인한 물리적 위험인데요. 실제로 2022년에 태풍 흰남노 왔을 때 포항 공장이 침수되는 큰 피해를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피해가 컸었죠. 안전 문제도 늘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철강 산업 현장 자체가 잠재적인 산업재해 위험을 안고 있고 또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서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룹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미쳐서 포스코 엠텍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시장 변동성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현재 주가를 이끄는 핵심 테마인 전기차나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관련 기술 트렌드가 확 바뀔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은 또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요. 또한 주가가 만약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고 이게 자금 조달 같은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좀 야심차게 추진했던 도시광산 사업에서 쓴맛을 본 경험도 있어서 향후 M&A를 통한 성장을 추진할 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도전 과제들 속에서도 포스코 엠텍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게 몇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술 혁신의 지속입니다. 포장 설비 자동화를 넘어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거듭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요? 네, 둘째는 신사업 진출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진출 계획인데요. 이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글로벌 확장과 ESG 경영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 30%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2020년 탄소 중립 목표 아래에서 친환경 소재 개발 같은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 시너지를 활용하거나 외부 기업 M&A를 통해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인 사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본업과 신사업 기대감이 혼재되어 있는데
앞으로 실적은 좀 어떻게 예상되나요? 단기적으로 보면 철강 보장 사업은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알루미늄 탈산재를 중심으로 한 부원류 사업이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에 나온 2025년 예상 실적을 보면 매출 3,593억 원, 영업이익 21억 원 수준으로 일단 적자에서는 벗어나서 소폭 성장이 기대됩니다. 아,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군요. 네, 특히 원료 사업의 매출 증가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성과,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대 여부가 지속적인 성장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 포스코엠텍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전통적인 가치 투자, 그러니까 현재 실적 대비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그런 방식보다는 모멘텀이나 테마를 따라가는 투자 관점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본업 실적보다는 리튬 관련 뉴스나 시장 수급 상황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이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재무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점은 분명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PBR이 6.5배를 넘는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어쩌면 좀 과도하게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죠. 그게 좀 걸리죠. 네, 이건 곧 리튬 관련 악재가 발생하거나 시장의 기대감이 좀 식었을 때 주가가 예상보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리튬 가격 변동이나 2차 전지 산업 동향, 또 포스코 그룹의 신사업 진행 상황 등을 정말 면밀하게 추적 관찰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현재 주가는 단기적으로 꽤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따라붙는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접근이 가능할까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상승 후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서 나눠서 매수하는 분할 매수 전략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5일 또는 20일 이동평균선 근처, 대략 14,500원에서 15,500원 사이 구간 정도에서 주가가 지지되는지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4,500원에서 15,500원 사이요. 네, 물론 이것은 제공된 정보에 기반한 분석일 뿐이고요. 특정 시점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투자 추천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었죠. 미국 패권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가? 이 질문에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포스코엠텍 자체가 미국 기업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간접적으로는 매우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엠텍 자체보다는 이 회사가 속한 포스코그룹 전체가 미국의 IRA 정책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룹 차원에서요. 네. 앞으로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의 대표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우리 K배터리 3사가 북미 지역에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을 대규모로 건설할 텐데요. 이때 필요한 리튬, 니켈, 양극재 같은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포스코 그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 북미 배터리 공급망에서 핵심 플레이어가 되고 포스코엠텍은 그 그룹의 성장 가치를 주가에 반영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림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룹의 성장이 자회사의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 올해 포스코엠텍에 대해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파고들었네요. 안정적인 본업과 뜨거운 미래 성장 테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기업의 현재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알찬 분석이었습니다. 제공해주신 풍부한 자료 덕분에 이런 심도 있는 탐구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모회사인 포스코 그룹의 리튬 사업이 시장의 기대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혹은 지연될 경우 포스코엠텍은 과연 자체적인 본업 경쟁력만으로 현재의 높은 기업 가치를 계속 지탱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포스코엠텍이라는 기업을 더 깊이 이해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곱씹어볼 만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포스코엠텍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 귀한 자료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